팟캐스트 현실 공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감자처럼 현실을 뜨겁게 달구는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호스트 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지입니다. 민수님, 오늘 주제가 정말 말 그대로 폭탄급이에요.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젯밤 일어난 일 다들 보셨죠?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브라질에게 0대5로 완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역대 브라질전 최다 점수차 패배라는 불명의 기록까지 세웠어요. 저도 경기 봤는데요. 정말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피파 랭킹 6위 브라질의 화려한 개인기 앞에서 우리 대표팀 피파 랭킹 23위 브라질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 특히 홍명보 감독님이 실험하던 3백 전술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최소 1시간 넘게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브라질전 대패부터 홍명보 감독의 거치 문제, 그리고 가장 뜨거운 이슈인 손흥민 주장과 홍명보 감독의 갈등, 선수단 팀워크 문제, 그리고 쌀딩크, 박항서 감독님 차기 감독론까지. 자, 시작해볼까요? 일단 가장 최근의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10월 10일 금요일 밤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비까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한국은 브라질에게 0대5 완패를 당했습니다. 전반 13분, 18세 신예 이스테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반 41분, 로드리고의 추가골과 그리고 후반에만 3골을 더 내줬습니다. 이스테반과 로드리고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비니시우스까지 쐐기골을 넣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요. 우리 팀의 유효 슈팅이 단 1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김재준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김민재 선수가 최후방에서 공을 빼앗기면서 3번째 실점을 했고 불과 2분 뒤에 4번째 실점까지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뜻깊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가 A매치 137경기 출전으로 한국 남자 선수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단독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어요. 차범근 선배님과 홍명보 감독님을 제치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록이 5골차 패배에 묻혀버렸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경기 후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영광스러운 기록이지만 경기 결과가 아쉬워 속상한 마음이 기쁜 마음보다 크다고 했죠. 이번 패배가 왜 더 충격적이냐면요. 홍명보 감독이 지난달 미국 원정에서 미국을 2대0으로 이기고 멕시코와도 2대2로 비기면서 어느 정도 전술적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세계적 강팀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맞아요. 3백 시스템이 브라질의 화려한 개인기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였다는 게 드러났죠. 특히 비니시우스, 로드리고 같은 선수들의 드리블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운 감자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이번 0대5 대패 이후 축구팬 커뮤니티와 SNS에서 홍명보 감독 사퇴 요구가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7. 홍명보 감독님은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잖아요. 2024년 7월 감독으로 선임될 때도 불공정 논란이 있었고 국회 청문회까지 갔었죠. 그리고 과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 후에 사퇴한 전력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2014년 7월 10일 홍 감독은 모든 게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 실패한 감독이다라며 자진 사퇴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 다시 감독으로 돌아왔고 또다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이번에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홍 감독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끝까지 믿고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사퇴 요구 측의 의견을 정리해 볼게요. 주는 월드컵이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조직력이 무너진다면 희망이 없다. 브라질전처럼 강팀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확인됐으니 감독 교체를 통해 충격요법을 써야 한다. 특히 선임 과정의 불공정 논란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적까지 이렇게 나쁘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유짐 측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감독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
평가전은 말 그대로 평가전이다. 브라질 같은 세계 최강팀을 상대로 약점을 파악한 만큼 남은 기간 그 약점을 보완할 시간을 줘야 한다. 과거에도 감독을 자주 바꿔서 혼란만 가중됐던 전력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심정이에요. 한편으로는 홍 감독이 울산 현대를 지휘할 때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선수들과의 소통도 잘했거든요. 2014년 당시에도 해외파 선수들, 심지어 기성용, 이남 박주영 같은 개성 강한 선수들도 홍 감독 밑에서는 순한 양처럼 충성을 맹세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맞아요. 리더십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전술적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특히 이번 브라질전처럼 세계적인 강팀을 상대할 때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죠. 그래서 저는 중간 해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감독을 교체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대신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전술 코치를 영입하는 거예요. 홍 감독이 리더십은 유지하되 최신 전술 분석과 디테일한 훈련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오, 그거 정말 현실적인 묘수네요. 2002년 히딩크 감독이 했던 것처럼 한국 축구의 정신력은 살리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술을 접목하는 방식이군요. 자,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손흥민 주장과 홍명보 감독의 갈등. 이 문제는 정말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폭탄급 이슈예요. 2025년 9월 25일 홍 감독이 9월 A매치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깜짝 발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팀을 위해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지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손흥민은 2018년부터 7년간 대표팀 주장을 맡아왔어요. 역대 최장수 캡틴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니까 팬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게다가 홍 감독은 2024년 감독으로 선임될 때 손흥민을 앞으로도 팀의 주장으로 신뢰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 주장 교체 얘기를 꺼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9월 멕시코전이었어요. 홍 감독이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고 후반부터 조커로 투입했거든요. 손흥민이 불가피한 이유 없이 선발에서 제외된 건 4년 3개월 만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냐면요. 손흥민이 빠진 전반전에는 한국의 답답한 경기를 펼치다가 실점까지 했는데 후반에 손흥민이 들어가자마자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죠. 스페인 매체 아스는 교체 투입된 손흥민 단 한 명으로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스스로 주장 자격과 에이스 자격을 증명한 건데 홍 감독의 실험은 오히려 손흥민 없이는 안 된다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죠. 영국 유력 매체 가디언도 이 상황을 주목했어요. 홍 감독은 손흥민을 이제는 리더라기보다는 마무리 선수로 보고 있으며 대표팀에서 그가 짊어지고 있는 막대한 기대를 덜어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분석을 했죠. 그럼 손흥민 본인은 뭐라고 했나요? 손흥민은 9월 6일 뉴저지에서 취진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편할 것이 없다. 감독님과 따로 얘기도 나눴다.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도울 것이다. 정말 프로페셔널하네요. 그런데 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많죠. 당연하죠. 홍 감독이 9월 29일 10월 A매치 명단 발표할 때는 손흥민은 주장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서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이미 팬들 사이에선 신뢰가 깨진 상태예요. 여기서 양쪽 의견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주장 교체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손흥민이 33세로 선수 생활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LAFC로 이적하면서 유럽 무대를 떠났다. 월드컵을 앞두고 차세대 리더를 키워야 할 시점이다. 주장 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흥민은 마무리 선수로 활용하는 게 팀을 위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주장 교체 반대 의견은 이렇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다. 멕시코전에서 보듯이 손흥민이 없으면 팀이 무력해진다. 7년간 리더십을 발휘해온 선수를 월드컵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교체하는 건 팀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 감독의 발언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굳이 언론의 주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요? 내부에서 조용히 논의하면 되는 일인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손흥민도 부담스럽고 팬들도 혼란스러운 거죠. 맞아요. 이게 바로 홍 감독의 인터뷰 스킬 논란이에요. 과거에도 2013년에
손흥민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뽑았다 식으로 말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보호하지 않아서 국가대표팀이 피해를 받았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도 직전 소집 때 부상이 있던 김민재를 풀타임으로 갈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를 받는데 홍 감독은 그 부분에서 계속 구멍이 나고 있어요. 자, 이제 선수단 팀워크 문제를 짚어볼까요? 과거 유르겐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는 선수단 불화가 심각했죠? 맞아요. 클린스만 감독은 팀을 아예 방치했고 손흥민이 은유작으로 감독을 비판할 정도였어요. 결국 2024년 아시안컵에서 선수단 불화 사태로 이어졌고 클린스만은 경질됐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는 오히려 선수들이 감독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과거 2014년 당시에도 기성용, 박주영 같은 개성 강한 선수들이 홍 감독 밑에서는 조용히 따랐다고 하잖아요. 나무위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골 때릴 정도로 개성이 강한 북대 선수들이 하나같이 순한 양 모드가 되어서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홍 감독의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십은 인정받는다는 거죠. 문제는 전술이에요. 맞아요. 선수들은 홍 감독을 따르는데 정작 경기에서 뚜렷한 전술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이번 브라질전에서도 3백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전술 코치 영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홍 감독의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하나로 묶고 전술적인 부분은 세계적인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실제로 홍 감독도 2024년 감독 선임 직후에 외국인 코치 2명을 영입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칭 스태프 구성이 한 달 넘게 지연됐고 결국 포르투갈 국적의 아로소 소속 코치와 다른 외국인 코치들을 영입했죠. 근데 문제는 아로소 코치가 유럽에 상주한다는 거예요. A매치 때만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팬들 사이에서 이게 제대로 된 코칭 스태프냐는 의문이 나오는 거죠. 축구협회 측은 유럽의 현지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해외파 선수들을 직접 체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감독과 코치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호흡을 맞추나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거치 논란과 맞물려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살딩크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님, 베트남에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잖아요. 약팀을 강팀으로 만드는 조직력과 파파 리더십으로 베트남 축구의 영웅이 되셨죠. 맞아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2018년 U23 아시안컵 준우승, 2018년 AFF 챔피언십 우승 등 놀라운 성과를 냈어요. 그야말로 박항서 매직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최근에는 베트남을 떠난 뒤 싱가포르나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대표팀의 러브콜을 받는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만큼 아시아 축구계에서 인정받는 감독이죠. 여기서 양쪽 의견을 들어볼까요? 먼저 박항서 감독 찬성 측 의견입니다. 네. 한국 축구에 지금 필요한 건 강력한 규율과 소통의 리더십이다. 박항서 감독은 약팀을 이끌고도 성과를 낸 매직을 보여줬다. 월드컵에서 한국은 강팀이 아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치를 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박항서 감독이야말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반대로 박항서 감독 반대 신중론 측 의견은 이렇습니다. 박 감독의 성공은 동남아시아 무대에서였다. 월드컵 본선은 차원이 다르다. 현대 축구의 최신 전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월드컵에 맞는 빅네임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거나 유럽 축구에 정통한 젊은 감독을 찾아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의 시너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보여주신 약팀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능력은 분명 한국 축구에 필요해요. 월드컵에서 우리는 강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신 전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전술 코치 영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홍 감독의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하나로 묶고 전술적인 부분은 세계적인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오,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홍 감독은 그대로 두되 박항서 감독님이 선수단의 정신부장을 돕는 역할을 맡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 전술 코치를 추가로 영입해서 최신 전술을 보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홍 감독의 리더십, 박항서 감독의 멘탈리티, 외국인 코치의 전술 디테일 이 세 가지를 다 살릴 수 있어요. 결국 월드컵 무대는 실력과 정신력이 합쳐진 팀이 살아남는 곳이니까요. 2002년 히든크 때처럼 말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브라질전 0대5 대패라는 쓰다린 현실을 마주했지만 이 패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월드컵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번 브라질전이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정확히 드러났잖아요. 3백 시스템의 한계, 세계적 개인기 앞에서의 무력함, 중원 조직력 부족 등등.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월드컵 희망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1단계, 홍명보 감독 체제 유지, 플러스 외국인 전술 코치 영입. 감독 교체의 리스크를 피하되 최신 전술 분석과 디테일한 훈련을 담당할 세계적인 전문가 영입. 2단계, 박항서 감독 기술 고문 위촉. 선수단의 정신무장과 멘탈리티 강화를 위해 박항서 감독의 노하우를 활용. 3단계, 손흥민 주장체제 유지, 플러스 차세대 리더 육성. 손흥민의 리더십을 인정하되 김민재, 이강인 등 차세대 리더들의 역할 확대. 마지막 4단계, 명확한 메인 전술 확립. 실험은 이제 그만! 월드컵 본선에서 쓸 메인 전술을 확실히 정하고 조직력 강화. 완벽한 시나리오네요. 특히 박항서 감독님의 멘탈리티와 홍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외국인 코치의 전술을 결합한다면 정말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LAFC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최근 LAFC에서 해트릭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손흥민이 건강하고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으로 뛰고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번 브라질전 5대0 대패를 굴욕이 아니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기회로 삼아야 해요.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한다면 2026 북미 중부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한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사강의 기적을 기억하세요. 그때도 우리는 약팀이었지만 정신력과 조직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그 DNA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브라질전 5대0 대패라는 쓰다린 현실을 같이 공감했지만 이 패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월드컵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홍명보 감독의 거치 논란, 손흥민 주장과의 갈등, 선수단 팀워크, 박항서 감독 차기 감독론. 뭐 복잡하고 뜨거운 이슈들이 얽혀 있지만 결국 답은 하나예요. 월드컵에서 어떻게 최고의 결과를 낼 것인가. 맞습니다. 우리 축구협회가 어떤 혁신적인 보완책을 마련할지 현실 공감이 다음 주에도 뜨겁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진님, 오늘 날카로운 한석 정말 감사합니다. 네, 민수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은 절대 식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재미있는 현실 공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현실 공감의 강민수, 김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